안녕하세요. 수학이 두려운 아이들 유형 5번째. 100점 못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완벽주의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우리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아이의 기질상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 기질의 친구들은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생활적인 면에서도 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생각과 의심과 그런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 정도면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의심하며 불안한 감정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것도 조금 해야 되고 저것도 조금 해야 되고 시간은 늘 부족하고 해야 될 것은 많고 그래서 결국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몇몇 아이들에게는 이런 조급한 상황들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불안해지고 좌절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보드게임을 하던 우리 3학년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정말 보드게임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고요. 다른 한 친구는 굉장히 여유로운 친구였어요. 이게도 좋고 저도 좋고 재밌으면 됐어 이런 친구였는데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친구는 게임 시작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재밌게 하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하는 면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게임에서 이 친구가 이겼을까요, 그러면?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완벽하게 노력은 했지만요. 뭐 게임 중반에 조금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불안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더 많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질지도 몰라라는 그런 불안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아이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래서 자책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하고 서러워하고 이런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이기지 못할 바엔 안 하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원래 하던 걸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제대로 할 만한 과제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100점 맞는 문제집은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과제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잖아요. 자, 아이가 할 만한 과제,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과제들을 선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과제보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를 끝까지 해결했을 때, 끝까지 해결해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느끼는 때까지,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때까지의 그런 과정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과제보단 소소하게 짧은 과제로 아이가 바로바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0점 맞는 문제집은요. 100점 맞아서 좋죠. 하지만 그 안엔 100점을 못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100점 맞는 문제집은 저는 아이들에게 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잘 푸는 문제집은요. 갖다 버려! 이러면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100점 맞는 문제집은 아이를 100점을 못 맞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키우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 거부하고 도전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이한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완벽주의라서 그게 문제인 거지. 저는 100점 맞으라는 소리를 해본 적도
수도 없고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아이가 성격이 문제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100점 못 맞아도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면 돼! 이런 희망적인 말도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아이의 성향이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괜찮아라는 말은 정말 아이가 괜찮을까요? 아이는 그 괜찮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나는 괜찮지 않은데? 그러면 난 지금 괜찮아야 되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괜찮지 않은 이런 마음은 잘못된 걸까? 이런 마음에 자책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아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 마음,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아픈 그런 마음은 그냥 같이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아이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아이는 괜찮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이의 완벽주의가 문제예요 라고 한 이 말은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게 할까요? 그리고, 그 완벽주의 성향이 진짜 문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머님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 어떻게 보면 그냥 성향일 뿐인 것들을 가지고 문제시 삼고, 이 완벽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자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 기질은 아이를 더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기질을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일을, 정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이 장점, 이 성향이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 내가 이런 완벽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지 않고, 이것들을 내가 잘 활용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방향까지 흘러가야 아이들이 이런 완벽주의 성향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시에서 본다면 문제 아이로 자랄 거고요. 그것들을 그런 장점을 가진 아이로 본다면 장점이 많은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완벽주의 성향으로 수학이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의 성향이 얼마나 큰 강점이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